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이라는 것을 소재로 한 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단락 들어갑니다. 18세기에는 이라고 잡아줘요. 그렇죠? 시대나 연도 나오면 체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시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8세기에 열의 실체는 칼로릭이다. 그리고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칼로릭 이론. 그래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다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고 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거든요. 그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근데 질량 변화는 없죠. 질량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외부로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됐죠? 그러면 열기관이라는 것은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앤데, 그러면서 일도 하는 거지. 그죠?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그러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 그 양이 있겠죠? 이만큼은 흡수했는데, 그 한 일에, 그 열기관이 한 일, 그러니까 100을 흡수했을 때 일을 뭐 80만큼 했느냐 70만큼 했느냐, 이게 열 효율이라고 보는 거죠. 자, 19세기 초 넘어갔습니다. 19세기 초. 19세기 초 잡아주고 시대 따라가고 있죠. 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 그게 효율이죠. 그치? 그 효율이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구나, 수력기관일 때. 물이 높이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수력기관이 높이 차에만 좌우되는 것처럼 열기관도 온도에만 의존한다 라고 보는 게 카르노죠. 자, 카르노는 수력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수력기관은 그 효율이, 수력기관의 효율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죠? 열기관의 열 효율도 온도 차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1840년대니까 몇 세기입니까? 19세기죠. 줄 나오죠?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요. 일을 아닙니다. 열을 얻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에너지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의 일당량 실험인데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어요. 이렇게 추를 낙하시키면 옆에서 날개바퀴가 회전시키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자, 1840년대니까 19세기 중반입니다. 이때 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19세기 초에는 카르노가 나왔죠. 이 사람이 열의 일당량 실험을 했는데 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이에요. 그죠? 열의 일당량 실험은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한 1의 양이 열의 일당량입니다. 그렇죠? 그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면 이만큼의 열이 나올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열기관이랑 다르죠. 열기관은 이제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줄의 실험은 이를 이용해서 열을 얻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다, 바꿀 수 있다.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열을 일로 바꿨을 때나 일을 열로 바꿨으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의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줄은 이런 걸 통해서 열의 일당량 실험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 그렇지? 그리고 일을 열로 바꾸거나 열을 일로 바꾸거나 그 에너지는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전체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를 이었다. 이런 이해는 이제 줄이죠. 줄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카르노 이론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보자. 그 사람 중에 톰슨은 뭐라고 했냐면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노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안 맞는다라고 얘기한 게 톰슨인 거죠. 이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톰슨이 나오는 건데 바탕으로 봤을 때 칼로릭 이론 자체가 이론의 기반으로 한 카르노의 생각이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기반으로 한 줄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 그죠? 안 맞는다. 충돌된다. 상호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 카르노 이론에 따르면 카르노입니다. 카르노.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열 전부를 흡수해서 여기서 열 전부를 흡수해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그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 열을 일로 전환했을 때, 일을 열로 전환했을 때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 그때 전체 에너지 양은 보존된다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칼로릭 이론에서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르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쫙 배출해요. 그러니까 100을 흡수하면 100을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시켰을 때 일을 열로 하든 열을 일로 하든 간에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데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100을 흡수해서 100을 방출했는데 이 일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려면은 방출한 놈이랑 일한 양이랑 합친 것이 열원 전체랑 100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줄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한 30대 70? 뭐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되죠. 외부 방출과 일한 것까지 합치면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카르노가 말한 건 전체 흡수하면 전체 다 배출한다. 100 흡수하면 100을 방출한다. 근데 일은 어떤 힘으로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카르노는 100을 흡수하면 100을 방출한다는 건데 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이 1로 전환됐을 때 그것이 1로 전환되고 또 방출되는 녀석하고 다 합친 것이 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0이면 얘가 30, 얘가 30이면 얘가 70, 70, 30, 30, 70 그럼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칼로릭 이론 문제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열 효율에 대한 카르노 이론은 클라우디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자, 그 열 효율과 관련된 이 카르노의 이 칼로릭 이론 자체가 톰슨은 비판했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유지시켜줬어요.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생각인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면 이게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작해보니까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 이론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넘어갈 때 그 작동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관계된다라는 게 이제 클라우지우스죠.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의 칼로릭 이론을 증명해 줬어요. 그렇죠? 온도 관련돼서.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자, 두 번째 비대칭성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지우스는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방향성. 자연계에서는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방향성. 두 번째,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 말이 길죠? 상호 전환할 때 방향에 대한 비대칭성. 이건데 이 핵심은 뭐냐면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즉 열을 일로 바꾸거나 일을 열로 바꿨을 때 열기관에서의 열 전부를 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즉 열 효율이 100%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 이거와 달리 100%가 안 된다는 건 요거는 100%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열을 일로 바꿀 때는 100% 전환이 안 되지만 일을 열로 바꿀 때는 100%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발견한 거죠. 이런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이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 개념을 나왔다. 이제부터 엔트로피가
이 개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라고 했지만 더 나아가진 않고 여기서 끝내고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면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얘들아,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요. 수력기관에서 2번 물의 양과 한일의 양에 비는 물의 온도 차이. 수력기관은 온도 차이가 아니라 수력기관은 높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차이. 그래서 온도가 아니라 높이 차이 이렇게. 3번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쇠구슬이 차가웠던 게 뜨거워진 것은 이제 이 온도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때 질량은 증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했다고 해서 질량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 4번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이것도 방향성이 잘못됐죠. 예.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봤습니다. 5번 열기관의 열 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요거죠. 온도에만 관련되는 이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지된 이유는 클라우지우스가 증명해 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해서. 32번은 이제 A의 이유로 적절한 걸 물어보는데요. A가 이제 뭐냐면 칼로릭 이론이 이제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했다. 톰슨이 이제 지적을 했죠. 문제가 있다. 칼로릭 이론 문제가 있다. 그 왜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톰슨 입장에서 칼로릭 이론은 이제 카르노가 기반으로 한 이 칼로릭 이론과 줄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왔는데 내용은 핵심은 이거죠. 칼로릭 이론에서 얘기한 것은 100을 흡수하면 100을 방출한다 이거죠. 그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적을게요. 카르노 입장에서 본다면 열을 흡수했을 때 그 열을 방출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카르노의 핵심이 뭐냐면 100을 흡수하면 그 전부를 방출한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로 가든 열을 일로 가든 간에 열에서 흡수를 100을 했다면 그렇죠? 그 열을 방출하고 일로 전환됐을 때 이게 합쳐서 100이어야지 에너지 총량이 유지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흡수한 걸 다 방출하면 이 일은 어떤 에너지가 생성된 거야? 막 이런 거죠. 뭐 에너지가 왜 생겼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줄의 입장에서는 방출된 열과 이를 다 합친 것은 흡수한 열의 양과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충돌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고 한다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칼로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흡수한 걸 다 방출해야 되는데 그럼 일은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자, 여기서 줄이랑 비교해야 돼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하여 자, 그러면 열을 일로 바꿨을 때 그때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열을 흡수한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이잖아요. 흡수한 열, 얻어진 일의 양. 근데 열의 일당량이니까요. 열의 일당량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을 열로 얘기했을 때. 그치? 예. 그래서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양, 열의 일당량 구할 때
B분의 A,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1의 양이고 A는 흡수한 열의 양이잖아요. 요거. 됐죠? 그러면 그 값은 B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열의 일당량은 1을 열로 바꾼 거잖아요. 1을 열로 바꿨을 때 이때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은 1을 열로 바꿨을 때요. 즉 B를 이제 A로 열의 일당량 1을 열로 바꿨을 때 한 일의 양 대비 그때 흡수한 양 여기 이제 열의 일당량 값을 구하면 그 값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클라우디우스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자, 1을 열로 바꿨을 때는 100%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1로 바꿨을 때는 100%가 전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클라우디우스 생각이거든요. 자, 줄의 실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얻어진 일의 양은 실제로 열기관으로부터 흡수한 열의 양은 이만큼일 텐데 그때 한 일의 양은 조금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면 얻어진 일의 양 그리고 방출한 열 그 다음에 흡수한 열 양 이렇게 구해서 열의 일당량 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기관이 열을 어떻게 흡수하든지 간에 또 작동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게 될 거죠. 왜? 줄은 100%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수치는 이 열의 일당량을 구했을 때 B분의 A가 이것과 그 다음에 줄이 얘기했던 클라우디우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클라우디우스는 열을 1로 바꿨을 때는 100% 불가능하다. 그렇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그 다음 열기관부터 얻어진 일의 양이라고 본다면 흡수하는 열의 양이 1로 전환되었을 때 됐어요? 1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그것의 열의 일당량을 구한다면 측정해요. B분의 A로 열의 일당량을 구한다면 그러면 이 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만큼 흡수했을 때 얻어진 일의 양이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열의 일당량, 이거 거꾸로 간다는 거죠. 거꾸로 간다면 그 값은 줄의 실험에서는 다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줄이 구한 것은 다 전환이. 여기서 줄은 상호 등가성이 있고 에너지 총량이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더 큰 값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분의 A는 훨씬 더 적은 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 이유는 클라우디우스 얘기랑 연결시켜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휘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이제 적절한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부르다를 이렇게 부르다, 다루다, 흐르다, 어긋나다,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문장 성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 어긋나는 거 어디에 어긋나느냐 이런 거죠. 본문의 리을 보면은 이제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의미로 쓰여서 4번이 적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동의어거나 다이어 중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주어는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들이 나와 있고요. 서술어 자릿수를 따져서 얘가 목적어를 필요한다면 목적어의 유사성을 따져보시면 되고요. 부사어가 필요한 필수 부사어를 필요한 서술어라고 한다면 필수 부사어의 유사성을 따져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보신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꼭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 주리 입장과 카르노의 입장과 그 다음에 톰슨이나 클라우디우스가 서로 비슷한 면이 있고 지지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디우스가 카르노의 의견을 일부 증명해 준 것도 있죠. 톰슨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반은 줄에서부터 나왔고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열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열을 1로 바꾸느냐, 2를 열로 바꾸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에서 나오는 설명들, 요것들만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풀어나가는데 좀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지문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